안녕하세요. 굿드라이브 박재용 대표입니다. 모두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 리스라는 사기가 한번 시장을 흔들더니 이제는 중고차 리스 사기가 다시 한번 말썽이 되는 것 같아서 자동차 리스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안내해드려야 피해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SO토리스라는 리스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전세 리스라는 이면 계약으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겼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금 비슷한 수법의 중고차 리스로 또다시 사기 피해자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리스 계약 시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면 계약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사에서는 계약 진행 시 약정서 작성 이외에 자금 집행을 하기 전 다시 한번 해피콜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성립 유무를 전달 확인하는데요. 자동차 리스를 취급하는 금융사와의 계약 이외에 또 다른 조건으로 리스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영업사원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바로 이면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사와의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책임을 지질 않으며 해피콜에 녹취한 상황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 계약 시 금융사와의 계약 이외에 추가적인 계약은 꼭 삼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리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자동차 금융 관련해서는 보통 은행이라고 칭하는 1금융사는 취급하지 않고 대부분 2금융사인 캐피탈 그리고 카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농협캐피탈, 하나은행은 하나캐피탈, 그리고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은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의 2금융에서 자동차 할부 그리고 리스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운용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리스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그리고 유해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유해리스는 최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 시 거의 90% 이상이 운용리스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리스는 거의 운용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리스는 차량 등록 시 등록증 상의 소유주가 금융사 명의로 등록이 되고 실제 이용자는 계약자가 이용을 하는데, 운용리스의 경우 잔존가치가 있어 차후 인수 반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금융리스의 경우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인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리스의 경우 할부와 비슷한 개념이며 계약기간 동안 내 명의가 아닌 금융사 명의로 차량을 이용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내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용리스에 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리스는 계약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인수 반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인수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잔존가치 금액을 내시고 인수를 하시면 되고, 반납을 원하시면 타시는 차량을 금융사에 반납하시면 계약이 종료가 되어 반납을 하시는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약정거리 부분과 사고감가 부분이 있는데, 1년간 운행 약정거리를 2만 km, 가정시 3년 계약의 경우 총 운행 약정거리는 6만 km 가능하며 5년 계약의 경우 10만 km까지 가능한데요. 약정하셨던 운행거리를 초과시 키로당 페널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셔야 하며, 내 차를 중고차로 판매 시 사고가 있는 경우 감가하는 것처럼 신차를 리스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때도 사고 없이 반납을 하셔야 하는데, 사고가 있는 경우 부위별 감가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인수의 경우에는 모든 페널티는 무시됩니다. 그럼 자동차 리스 견적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금융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직접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시로 알아볼 차량은 벤츠 C300 포매틱 아방가르드 6,880만원 차량의 리스 견적입니다. 리스 기간은 60개월, 약정 주행거리는 연 2만 km 기준입니다. 여기서 리스 기간이 36개월 그리고 48개월일 때 잔존가치 금액도 기간에 맞춰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약정 주행거리에 따라 잔존가치 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보증금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선수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소멸되는 금액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동차 리스 견적의 용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잔존가치란 미래의 중고차 가격을 미리 정해둔 가격이라 보시면 되는데, 고객이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금융사에서는 이 차를 처분해야 하는데 그 가격을 중고차 매입상사에서 정해준 거예요. 즉 고객이 반납하면 그 차량은 잔존가치 금액만큼 금융사에 지불하고 중고차 상사에서 가져가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서에 취득원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취득원가는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까지 완료한 후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에요. 금융사에서는 이 취득원가에서 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데요. 즉 차량 인도까지 들어간 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 리스료를 책정하여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리스를 진행하시는 경우 취등록세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험료는 실제 이용자가 가입하셔야 하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시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연납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리스료에 포함되어 청구되어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자동차 리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 하였지만 제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최대한 알기 쉽도록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